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 그거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그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상징함으로써 이게 국민들을 좀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뭐 시선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이번에는 조희재 대법관이 한 얘기에서 그 판대라고 해서 재판대를 법대. 예, 법대를 그 시선을 낮춰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면 국민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 법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많이 끌어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래서 대법관 지금 되는 방법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 동의가 있는 이런 절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법관이 이제 제청할 때 여기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쵸.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가 협의체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관들 법원도 있고 행정도 있고 뭐 국회도 있고 막 이런 협의체가 여기서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 주권 밑에 있다라는 것을 대법관 만드는 데서도 그렇고 또 기소할 때도 대배심이라고 해서 기소할 때 국민 참여를 통해서 그걸 기소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판결할 때도 배심제라고 해서 이런 것도 다 국민 주권이야. 우리 국민의 통제를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워딩이 있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만 충성한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막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흥분되고, 야, 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권력자한테 충성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만 이거는 조직의 이기주의가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나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치가. 나치가 나는 우리들은 조직에 어떤 나치라고 하는 조직에만 충성한다. 그런데 그게 누가 영향을 받았냐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군부 세력에서 우리들은 그런 세력에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 오고 그것들이 영향을 그렇게 미친 거거든요. 근데 우린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요? 당연히 국민한테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흥분하고 그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렸던 우리들의 잘못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면 그 말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검찰을 띄워주게 되고 결국 우리가 거기에 밟히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때 뭐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윤석열 씨가 그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정치 2달 했나요? 2달도 채 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자기가 검찰총장 옷 벗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한 그게 다 정치운동 한 게 다인데.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가 자기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직을 유지해야 되고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라인들을 심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조직 이기주의 윤석열 씨를 생각하면 조직 이기주의보다 자기 이익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워딩은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호도하기 위해 호도하고 좀 멋져 보이기 위해서 쓴 것뿐이지 사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검찰에 자기 사람을 심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본인한테 이익이 되게 좋은 게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닐까. 뭐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오로지 그냥 자기와 자기 처가 그러면서 국민들을 다 저희도 잘못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는 국민들을 후회할 거야 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게 보였는데 안 보였냐라고 했더니 수사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공의롭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서서 약간 우리 사기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논리기도 해요. 사실 자기의 이익인데도. 그래서 예전에 그
아까 나치 말씀을 드렸는데 전범재판소가 누른베르크에 있잖아요.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직에 충성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조직의 충성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홀로코스트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살상을 하게 되는 그것이 이유가 됐던 그 회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됐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씨도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 뭐 다 드러난 마당이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치 재판했을 때 그때 나이 70 넘어서까지 이제 살다가 이제 잡혀서 하신 분 중에 나는 솔직히 그때 한 거라고는 서류 작업밖에 없다라고 조직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 거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결국 조직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을 탄압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장난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 법꾸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용어를 잘 선택해가고 요거를 모면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언어의 어떤 유의적인 요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맞아요. 무엇이 악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유하지 않음이 악이다. 사유하지 않음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아이만이 정말 평범한 가장이었고 악은 완전히 뿔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철학이 이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음이 무사유가 악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배웠고 법률에 따라서 또는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도된 행동, 굉장히 심각하게 역사를 반혁명적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김은경 교수님은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또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윤명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걸 제도적으로 입법부에 계시기 때문에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들 이번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바로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의 힘. 국민의 힘. 저 순간 깜짝 놀래갖고 지금.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하고 놀랐습니다. 국민들의 힘. 그쪽에서 워낙 그 당명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도하는 거죠. 네. 근데 국민의 짐입니다. 실제로는. 뒤덮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끝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전번에 내란 국정조사 하면서도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 법무부 차관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는데 왜 검사들이 위법 수집 증거로 수사를 해서 무죄가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니까 이거는 쓸 수 없어. 라고 해서 무죄를 받으면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한 검사에게 아무런 문책을 안 하나요? 아니 저는 검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냈는데 판사랑 견해가 달라가지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어. 법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사가 판결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검사 집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법하게 해도 징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다 봐주더라고요. 서로 비리를 알고 있어도 위법 수집 증거도 징계 안 한다면 되나요?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탄핵은 뭐 남발했다 하는데 다 탄핵을 할 만했던 거예요. 우리가 검사 탄핵하는 것 중에 한 사례는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써져 있어요. 있었어요.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 공무원이 직권남용했으면은 형사처벌 받아요. 근데 그 검사는 공소권 남용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행위는 검찰 내부에서 징계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우리의 권한을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을 소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은 하나 중대하지 않대.
그래서 참 저는 그래서 이 탄핵이라는 것은 그 국회가 가지는 거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